지난 시간에 이제 메타볼릭 레귤레이션에서 각 파트별로 나눠서 얘기를 계속해서 했지만 결론적으로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균형, 아나볼리즘과 캐타볼리즘의 균형을 위한 합성, 분해. 그게 가장 중요한 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밸런스가 무너져서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그거를 또 호메오스테시스, 항상성에 의해서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하기 때문에 몸무게를 얻거나 몸무게를 잃는 그런 과정들이 시간이 걸리고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어떠한 에너지 소스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급격히 짧은 시간에 사용하는 에너지 소스가 당이라면은 장기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소스는 지방. 근데 지방도 페리엑시드, 지방산이 아니고 그것이 사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은 케톤바디라는 또 다른 형태로 해서 에너지를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게끔 작동을 한다는 거고요. 우리 몸에서 그 에너지 소스를 어떠한 에너지 소스를 선호해서 사용하게끔 바뀌느냐에 따라서 몸의 체질도 바뀔 수 있는 그런 조절들이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약간 설명하다 말았는데요.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게 요 regulation of calcium and phosphate, 포스포러스, 인과 칼슘의 조절 파트에 대해서 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온이고 무기질 중에 어, 많은 조절 기작에 관여하는 그러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뤄지고 있고요. 요 인과 포스포러스가 포스포러스와 칼슘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 조절이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조절하는 주는 여기 있듯이 엔도크라인 레귤레이션, 그러니까 내분비에 의해서 조절이 많이 대부분 일어나게 되고요. 그거를 조절하는 장기는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 어디에요? 사이로이드. 갑상선의 뒤쪽에 4개의 알갱이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칼시토닌. 칼시토닌도, 사이로이드 갑상선의 그 갑상선 세포 있죠. 예, 그 세포에서 칼시토닌을 분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주는 칼슘, 포스포러스를 혈액으로 공급을 하느냐, 또는 그거를 다시 흡수를 하느냐. 근데 요 칼슘하고 포스포러스를 저장하는 곳은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은 뼈죠, 뼈. 그렇기 때문에 혈액으로 공급을 해주는 과정을 리소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해석을 하면 흡수인데 어떻게 흡수라는 개념이 뼈의 흡수예요. 결국에는 뼈가 분해가 돼서 그것들을 공급을 하게끔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지금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지금 내 거에 빨간불이 켜져 갖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어요. 여하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조금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그 개념만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흡수라는 거 여기 있듯이 리솔션이 흡수라는 의미죠. 흡수라는 여기서의 흡수라는 개념은 분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뼈가 흡수, 녹아서 혈액으로 공급을 하는. 그래서 이 두 개. 파라사이로이드와 125 다이하이드록시 바이타민 D3인데, 뭐 이게 풀 네임이고 아마 비타민 D3 정도로 축약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대부분 혈액으로 공급을 해주는, 그래서 스티뮬레이트 리솔션이라고 돼 있죠. 흡수. 흡수한다는 거는 뭐 신장에서 여기서도 흡수하는 거고, 그쵸? 여기는 이제 뼈에서 흡수하는 거고 해서 공급을 해주는 혈액 내에 요 칼슘과 포스포러스를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할 거고요. 칼시토닌은 이니빗 리솔션이에요. 그러니까 뼈를 녹여서 공급하는 거를 막아주는 거니까 여기서는 블러드의 개념입니다. 블러드에서 낮춰주는 거죠. 그러면 블러드에서 없애버린 칼슘하고 포스포러스는 포스페이스 어디로 보내겠어요? 디포지션, 뼈를 만드는 데 쪽으로 해서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리소루션, 흡수의 분해, 그리고 칼시토닌은 저장의 개념으로 해서 계속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분해, 리소루션 흡수를 할 거고, 어떻게 저장을 할 거고, 그 밸런스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죠. 이것도 아나볼리즘하고 캐타볼리즘의 개념이에요. 아나볼리즘은 만드는 거고, 캐타볼리즘은 분해하는 거고, 그래서 공급을 해서 그 소스를 사용하게끔 도와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본 리소루션부터 나옵니다. 뭐에 의한? 오스테오클라스트, 오스테오블라스트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파골세포라고 이제 들었던 내용이 바로 이 오스테오클라스트고요. 오스테오블라스트 같은 경우는 뼈 모세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블라스트, 마이오블라스트 하면 근육의 모세포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스템셀, 줄기세포 다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줄기세포는 어느 정도 자기가 다양하게 운명을 선택을 해서 분화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블라스트, 모세포가 되면은 그 모세포는 그거와 관련 있는 세포로만 분화가 되는 거죠. 마이오블라스트는 근육의 모세포가 되는 거고요. 이 오스테오블라스트라고 하면은 뼈 모세포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 오스테오클라스트라고 돼 있죠. 클라스트는 뼈를 분해해주는, 녹여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입니다. 그를 통해서 뼈를 분해하고, 그래서 뼈가 흡수된다. 녹는다는 얘기죠. 뼈 녹는다. 오케이.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고 이제 수산 아파타이트가 어떻게 보면 뼈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뭐 수산화 나트륨 이런 것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와 유사한 구조 형태고요. 이게 이제 녹게 되고 요 오스테클라스가 내놓는 효소에 의해서 그거를 통해서 뼈가 흡수가 되죠. 그럼 뼈에 있었던 칼슘이나 이제 포스페이트는 녹아서 혈액으로 이제 공급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뭐 그런 그 정도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써 있지만 이 오스테오클라스는 여기 있듯이 H 플러스죠. 산이죠, 산 결국에는 요 H 플러스를 분비를 해서 여기 있듯이 디솔브 칼슘 포스페이트 리턴 칼슘 이온하고 포스페이트 이온으로 만들어서 2D 블러드 혈액으로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사에서 어떠한 에너지 소스들이 또는 소스들이 덩어리에서 큰 조직체에서 분해가 되면은 공급을 하는 쪽은 대부분 혈액이죠. 왜 혈액을 통해서 온몸의 다른 세포들로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으로 공급이라 하면 어디다 공급을 한다? 블러드에 공급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ells also secrete the enzyme 캡셉신이라는 거를 분비를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digest the protein components of the bone matrix예요. 그러니까 뼈가 있으면 뼈를 구성하는 뼈 세포들이 있을 거고요. 오스테오블라스트 아니면 오스테오사이트. 이제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오스테오사이트가 되는 거죠. 골세포. 근데 이런 골세포들을 잡아주는 구조들은 단백질들이 또 존재를 하죠. 여러 가지 세포를 연결해주는 세포 결합 단백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카셉신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거죠. 그럼 뼈 안에 이제 구멍이 숭숭숭숭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실제 뼈 안에 이제 염색을 통해서 세포를 확인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얗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이제 본 매트릭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수산화 아파타이트 아까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하고 여러 단백질들이 이런 매트릭스 표면 구조를 이루고요. 그 사이사이에 뼈세포들, 오스테오블라스나 이제 오스테오사이트들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그 끝에 쪽에 이 부분에 있는 게 이제 오스테오클라스인데요. 이게 아까 보셨듯이 강산 H1을 H 플러스를 분비를 하면서 계속 녹이는 거예요. Basic Contain Digestive Enzyme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쭉 뼈를 분해해 가면서 그러니까 오스테오 요 클라스는 이제 나중에 뼈를 구성을 할 거고요. 요 오스테오사이트 쪽을 계속 녹이는 거죠. 그래서
접촉을 하고 효소를 내놓으면서 뼈를 분해를 하게 됩니다. 뼈가 분해가 되면서 칼슘하고 포스페이시 이온 상태로 유리가 되고 혈액으로 공급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HCl이 공급되는 방식을 표현해 놓은 건데요. 결론적으로 H를 우리 몸에서 수소를 공급해주는 소스는 바이카보네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H2O와 CO2가 합쳐진 그런 형태의 뭐예요? 탄산이죠, 탄산. 탄산이 중탄산 이온으로 분해가 되면서 수소를 띄워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가 과하게 되면 또 결합시켜갖고 제거를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수소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게 바로 이 탄산. 이거는 뭐 앞에서부터 강조를 했던 부분이라서 다른 소스가 없어요. 대부분 이것에 의해서 조절을 한다. 그리고 CO2를 통해서 배출을 하게 되는 거죠. 여튼 오스테오클라스트는 뼈를 분해하는 파골세포, 뼈가 흡수되게 하는, 녹여버리는 역할을 하죠. 본 디포지션 앤 디솔루션 밸런스, 똑같은 얘기죠. 그럼 뼈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 오스테오블라스트 그리고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서로 비율에 의해서 조정을 하겠죠. 오스테오블라스트가 많아지면은 뼈를 형성하는 비율이 많아질 거고, 오스테오클라스트가 많아지면은 또 활성을 더 띠면은 뼈를 분해하는 쪽이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growth occur when osteoblast activity exceeds osteoclast activity. 이게 더 커지면은 성장으로 갈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기 their 40s 40대부터 이 균형이 오스테오클라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bone mass begin to decline, 감소하기 시작하고 오스테오클라스는 더 활성을 띠게 되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뼈는 튼튼해요. 이렇게 뭐 분해가 시작되면 칼슘하고 포스포러스 레벨이 블러드에서 이제 뭐 어느 정도 높아지게 될 거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intestinal absorption and urinary secretion.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칼슘하고 포스페이트의 블러드 레벨이 뭐 계속 높아질 수는 없으니까 소변에서 분비를 증가시키고 소장에서 이제 흡수해서 다시 분비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혈액에서의 양을 조절을 하게 될 겁니다. 호르몬에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호르몬은 앞에서 설명한 그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하고 칼시토닌 두 가지가 이제 서로 상반되는 역할로 분비돼서 조절을 하겠죠. 이 두 가지 다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갑상선, 사이로이드. 갑상선 떼내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갑상선 항진증 때문에 또는 갑상선 암 때문에 갑상선을 제거한 여성들 중에 골다공증이 생길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라고 발표가 되어 있어요, 이미. 그래서 갑상선 암에 대해서 무리한 수술로 제거하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고, 무작정 수술을 하는 게 좋지 않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하튼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은 아까 얘기했듯이 블러드의 레벨을 높여준다. 그러니까 본을 녹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when plasma calcium level 4 낮아지게 되면은 파라사이로이드 그랜드에서 PTH,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오스테오클라스트 활성을 주고 뭐 뼈를 분해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마그네슘 is needed to make PTH. 그러니까 파라사이로 호르몬을 만드는데 마그네슘이라는 무기질 이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은 하이포칼세미아라는 건 하이포는 낮은 거잖아. 퍼는 높은 거, 포는 낮은 거. 그러니까 블러드 내에 칼슘 레벨이 낮아지는 증상을 하이포칼세미아라고 불러요. 근데 이 하이퍼칼세미아가 생기는 이유가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면 혈액으로의 칼슘 공급이 잘 안 되게 되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혈액으로 칼슘이 공급된다는 얘기는
모든 장기, 조직으로의 칼슘의 공급이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듯이 PTH의 롤은 서큘레이팅 하는 칼슘의 양을 이제 높여주는, 그리고 포스포러스의 양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regulate bone in three way, 세 가지 방식에 의해서 뼈가 이제 뭐 조절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여기 있듯이 오스테오클라스트는 뼈를 녹여서 공급을 해주게 되고요. 블러드에 증가시키고, 근데 칼슘 리솔루션이죠. 키드니에서 다시 재흡수죠. 재흡수를 하게 되면 블러드를 공급해 주니까 높여주게 되고, inhibit reabsorption of phosphorus does prevent calcium phosphate crystal form in bone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칼슘의 재흡수는 증가시키고 포스포러스의 제어수는 낮춰줘서 두 개가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조정입니다. 이거는 신장에서 일어나는 신장. 뼈를 오스테오클라스트에 의해서 재흡수, 녹이게 되면은 칼슘과 포스페이트 둘 다 증가시키는 역할이고요. 신장에서 흡수는 하나만 증가시킨다는 거죠. 지금 전제는 칼슘이 부족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비타민 D3라고 했던 125 하이드록시 비타민 D3를 이제 증가시켜서 stimulate kidney to make enzyme need convert 25 hydroxy vitamin D3 to its active form이죠. 그래서 활성화시켜서 이게 여기 있죠. absorption of calcium and phosphorus, 소장에서의 칼슘 그리고 포스페인의 흡수를 증가시킨다. 이 방식에 의해서 파라사이로드 호르몬이 하는 역할과 동일한 블러드의 칼슘 인의 농도를 높여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표에 나왔던 호르몬 두 가지가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게 신장을 통하든 이제 소장을 통하든 조절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전체 그림이죠. 칼슘이 혈액 내에서 부족하게 되면 파라사이로이드가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을 분비를 시작을 할 거고요. 이게 뼈를 녹여서 오스테오클라스트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혈액 내로 칼슘 공급을 증가시킬 거고요. 포스페이트도 증가시킬 거고, 키드니도 자극을 해서 여기 1 하이드록실레이즈 액티비티를 증가시키면은 요 25 하이드록시 바이타민 D3가 이제 비활성화 폼이고요. 125 이제 1과 2, 1번과 25번의 다이하이드록시죠. 두 개의 수산화기가 붙었다는 거고, 이건 25번 하나만 붙었다는 거. 유학에서 배웠죠. 잊어먹었겠지만 비타민 D3 활성화 폼입니다. 이게 이제 소장에 자극을 줘서 소장에서의 칼슘과 인, PO4 뭐 이런 형태를 증가를 시킨다는 거죠. 흡수를. 그러면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생기는 일은 칼슘이나 포스페이트의 시럼 레벨이 플라즈마 레벨, 블러드 레벨이 상승되고 이 자체가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이제 또 억제하는 작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항상 엔드 프로덕트 레귤레이션이에요. 엔드 프로덕트가 충만해지면은 그것에 의한 네거티브 피드백 이니비션 레귤레이션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여기에서 작동하는데 기억할 거는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하고 요 두 가지죠. 신장에서의 직접적으로 그 조절을 하는 것도 요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이 작동을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부족한 칼슘과 인을 혈액으로 공급해준다. 칼시토닌은 똑같이 갑상선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고 다른 반대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요거는 이제 블러드 레벨만 계속 기준으로 하고요. 낮춰주는 저장. secreted by parafollicular cell, 주변에 폴리큘라 셀의 주변 세포니까 갑상선 보면 안에 이제 우물이 있고 우물을 감싸는 세포가 있었죠. 그게 이제 C셀이라고 하는 파라폴리큘라 셀이고 이 셀을 통해서 그 안쪽으로 루멘으로 계속해서 뭐 아요다인을 공급을 해줬죠. 그게 이제 뭐 2개짜리 되고
두 개짜리, 두 개짜리. 모노 하나, 다이 두 개, 모노와 다이가 합쳐져서 세 개, 그리고 두 개와 두 개가 합쳐져서 네 개, T3, T4. 사이로이드, 얘기를 했었죠. 사이로이드 호르몬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사이로신이라는 게 T4고, 그쵸? 3, 아요도, 사이오닌 하면은 T3고. 생각이 나야 할 텐데. 여튼, 이 칼시토닌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리소션, 흡수를 억제해서 분해되는 거를, 그러니까 뼈 분해를 억제하고, 뭐를 촉진시키는 거예요? 합성을 촉진시키는 거죠. Inhibiting osteoclast activity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누구하고 반대 역할을 한다?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 뭐, 비타민 D. 네거티브 피드백 컨트롤 오브 칼시토닌이에요. 그러면 뭐 칼시토닌 똑같죠. 칼슘의 혈액 내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C셀에서 칼시토닌을 분비하면은 키드니나 본에서는 칼슘 저장이죠. 그래서 칼슘 포스페이트 형태로 크리스탈이라는 거는 덩어리잖아요. 그죠? 고형화시켜서 뼈를 형성을 할 거고요. 저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키드니에서는 stimulate excretion, 내보내는 거, 소변 배출을 증가시킬 겁니다. 그러면은 혈액 내에 칼슘 양이 감소하게 될 거고요. 이게 이제 또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조절을 계속 하겠죠. 그러니까 PTH하고 반대. 근데 조절하는 경로는 여기서는 이제 키드니하고 본, 흡수, 증가시키는 방법은 키드니, 그리고 장도 하나 포함이 됐었죠. 뭐 에스트로겐 또는 테스토스테론, 결국 in men, testosterone is converted to estrogen for use in bone formation이라고 돼요. 지금 결국에 남성에서는 이 테스토스테론이 에스트로겐으로 전환이 돼서 본 형성하는데 이제 사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남자 같은 경우는 오스테오포로시스, 포어는 구멍이잖아요. 포로시스는 구멍을 만드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골다공증, 골에 구멍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건데요. Men less prone to osteoporosis because they make testosterone their whole life, while women start making estrogen at menopause가 폐경이죠. 그러니까 여하튼 여성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이 여성 호르몬이고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 반대 개념이잖아요. 근데 남성은 이 테스토스테론이 죽을 때까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에스트로겐 공급이 가능해서 오스테오포로시스를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골다공증. 근데 여성 같은 경우는 폐경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기껏히 감소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뭐 뼈를 형성을 못하니까 계속 뼈를 녹이는 거죠. 골다공증이 유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호르몬 조절도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질병의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 호르몬 치료도 하고 그러시는데 요즘은 그 호르몬 치료가 암 유발 이제 확률을 높인다고 해서 그렇게 좋게는 평가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안 하고 있는 또 그런 실정입니다. 에스트로겐을 직접적으로 높여주는 그런 방법보다는 전반적인 호르몬이 낮은 레벨, 점점 낮아지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그게 이제 급격히 우리 경제 얘기할 때도 똑같잖아요. 갑자기 10에서 1로 떨어지면은 그 충격이 너무 크니까 그거를 서서히 안착시킨다고 표현하는데 호르몬 조절도 똑같습니다. 이 폐경이 되고 그 남성 호르몬도 물론 감소하면서 이제 근육이 많이 소실이 되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천천히 낮춰주는, 조절해주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약물 치료나 이런 것보다 도움이 되는 거고요.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여하튼 뭐 에스트로겐이 used to seal the epithelial plaque in adult and for
proper bone mineralize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에스트로겐 호르몬 자체가 이러한 본을 형성하고 미네랄들을 이제 보관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작동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듯이 오스테오블라스트 조모세포, 골모세포의 활성도 촉진시켜서 뼈를 형성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그런 쪽입니다. Producing the chemical that inhibit formation of new osteoclast죠. 또 반대로 에스트로겐이 화학 물질을 분비해서 분비할 수 있도록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오스테오클라스트가 형성되는 걸 막아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듯이 오스테오클라스트의 에이팝토시스를 유도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에스트로겐은 뼈의 분해, 디솔션, 흡수를 막아주는, 뼈 형성이 잘 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호르몬에 의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균형에 의한 조절입니다. 다른 호르몬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사이로이드 호르몬, 이런 거, people with hyperthyroidism are more prone to osteoporosis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갑상선 항진증이에요.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항진되면은 결론적으로 대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로이드 호르몬, 아드레널, 부신 호르몬, 대사 활성, 분해 촉진. 과하면은 분해가 촉진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스테오포로시스를 증가시키겠죠. 오랜 기간 지속되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경우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많은 문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렙틴, indirectly stimulate osteoblast proliferate. indirect, 직접적이 아니고 간접적이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오스테오블라스트, 골모세포의 증식을 촉진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봐요. 렙틴은 지방세포가 분비를 해서 원래는 적당량의 포만감을 유지를 하게끔 해서 지속적인 어떻게 보면 영양분 섭취를 막아주는 건데, 지방세포가 많아지면 그거의 반대 개념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더 많은 렙틴이 분비가 되고 렙틴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살이 많이 찌면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뼈가 많이 튼튼해져야겠죠. 그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인슐린 같은 경우는 여기 뜻이 promote bone growth by suppressing on inhibition of osteoblast development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슐린은 저장의 역할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뼈의 저장을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그로스 자체를 이제 증가를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스테오블라스트 디벨롭먼트를 억제, suppressing on inhibition이죠. 그러니까 얘가 되게 말이 어렵게 써놨는데 suppressing on inhibition, 억제하는 거를 줄여줘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영어로 써놨는데 다른 말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오스테오블라스트 분할을 촉진시킨다는 얘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스테오블라스트를 증가시켜서 본 그로스를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이 인슐린이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하튼 이러한 얘네가 근데 절대적이진 않아요. 얘네는 인다이렉트한 그런 조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렙틴이나 인슐린 이런 것들은 뼈 형성을 촉진을 시킬 거고요. 그렇죠? 갑상선 호르몬은 분해를 촉진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아까 한번 나왔던 125 다이하이드록시 바이타민 D3. 비타민 D3 같은 경우는 신장에서가 아니고 소장이죠. 소장에서의 흡수를 증가시켜서 혈액량을 높인다는 그런 호르몬이었어요. 그러면 프로덕션 비긴 인 스킨, 비타민 D3니까 비타민 D3는 우리가 알다시피 스킨에서 혈액 햇빛을 통해서 합성될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요. Most people do not get enough light.
to produce sufficient level of vitamin D3죠. 결국에 비타민 D3는 그 원활한 뭐예요? 혈액의 흐름, 서큘레이팅, 그리고 뼈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면역 반응 활성도 그렇고요. 근데 햇볕을 제대로 못 보니까 비타민 D3 결핍이 대부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Must get more in diet인데 비타민을 충분하게 먹는 음식으로 먹기는 힘들고요. 섭취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D3를 충분히 섭취를 하세요. 아니면은 햇볕을 많이 받으시고요. 그러면 뼈가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을 주는 거예요. 왜? 소장에서 혈액으로 인과 칼슘을 흡수한댔어요. 그럼 혈액에 많아지면 뼈를 만들겠죠. 얘의 비타민 D3의 역할은 그쪽이니까요. 혈액에 공급을 해주는 약, 농도가 낮아졌을 때. The enzyme from the liver convert, 아까 나왔던 그 엔자임이 이 25 하이드록시 바이타민 D3를 125 다이하이드록시 바이타민 D3 활성화 폼, 비활성화 폼이죠. 간에 그 효소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액티브 폼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키드니에서 activate by enzyme producing in the kidney after PTH stimulate to 125 다이하이드록시 바이타민 D3 PTH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의 자극에 의해서 햇볕을 통해서 스킨에서 비타민 D3가 이제 생성이 되면은 이게 간으로 가서 비타민 25 하이드록실레이즈에 의해서 25 다이가 아니고 25 하이드록시 바이타민 D3를 합성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1 하이드록실레이즈에 의해서 125 다이하이드록시 바이타민 D3로 키드니에서 활성이 되고 이게 실질적으로 블러드의 타겟 오간, 본, 인테스틴, 키드니 쪽에 작동을 해서 칼슘을 공급을 해주게 하는 혈액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원 하이드록실레이즈가 이 원을 붙여주는 거죠. 그 비타민 D3가 없으면은 생성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바이타민 D3는 햇빛을 통해서 스킨에서 공급이 됩니다. 뼈 칼슘 조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햇빛을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raise circulating calcium and phosphate level 뭐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칼슘하고 포스페이트의 혈액 내 레벨을 올리는 방법이에요. 똑같죠. 뭐 PTH랑 비슷할 거예요. 근데 125 바이타민 D3 같은 경우는 소장에서의 흡수를 증가시킨다고 얘기했고요. Stimulate bone resorption by promoting the formation of osteoclast. 뼈 녹여서 재흡수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요. 그럼 아까 뭐 뼈 형성에도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했었는데 혈액 내에 양이 부족했을 때의 뼈를 흡수를 해서 공급을 시키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거고 혈액의 양이 잉여양이 많아지게 될 경우에는 뭐가 아까 카시토닌의 분비를 또 증가시키기 때문에 소변에 의한 배출도 증가시키고 본 포메이션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밸런스, 균형. 그리고 키드니에서의 제흡수를 증가시키고 세 가지 똑같죠. 키드니, 소장, 그리고 뼈 흡수 이퀄 분해. 결국에 우리 몸의 칼슘과 인의 공급은 뼈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배출되는 거를 재흡수하느냐, 음식물에서 재흡수하느냐, 뭐 이런 거, 흡수를 증가시키느냐에 따라 조절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PTH하고 칼시토닌은
키드니하고 이제 뼈에 국한된다고 하면은 요 125 다이하이드록시 바이타민 D3는 소장에서의 흡수 조절한다. 추가된 거죠. 이게 이제 오스테오포로시스 이런 식으로 이제 뼈가 안에가 꽉 차 있어야 되는데 뭐 공은 있어요. 원래 구멍은 쫑쫑송송 있는데 이 뼈가 녹으면서 거의 그물 구조처럼 실제 뼈 구조가 얇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살짝만 부딪혀도 부러지겠죠. 네거티브 피드백. 결론적으로 이제 칼슘이나 포스포러스 밸런스는 아까 그림에서 본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혈액량이 많아지면은 그것을 낮추는 반응으로 작동할 거고요. 낮아지면은 높이는 반응으로 작동을 할 겁니다. 그쵸? PTH secrete controlled by plasma 칼슘 레벨이죠. 혈액 내의 칼슘 농도에 의해서 조절이 될 거고요. 그리고 PTH가 이 125 다이하이드록시 바이타민 D3의 활성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거고요. 키드니 같은 경우가 아까 포스페이트의 균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얘기했었죠. 그 칼슘이 흡수될 때, 재흡수될 때 이는 반대로 재흡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아까 크리스털이라고 표현했는데 칼슘 포스페이트 생성하는 것을 피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칼시토닌 같은 경우는 하이 블러드 칼슘 레벨에서 칼슘을 이제 제거해서 뼈를 형성하는 거죠. 로워 포스페이트 레벨 by inhibiting osteoclast and stimulating excretion of excess urine. 오버되는 거를 소변으로 배출한다든지 아니면은 뼈를 형성하게끔 해서 칼슘을 저장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호메오스타시스 오브 칼슘 레벨, 칼슘의 항상성이 유지가 되도록 PTH에 의한 조절, 뭐 키드니에서 흡수, 그쵸? 요 PTH가 다이하이드록시 바이타민 D3 소장에서의 흡수. 여기서는 이제 리업솔션이에요. 그 뼈를 녹이는 거를 증가시키고 리업솔션 억제하고. 그러니까 이건 증가, 공급. 소장에서의 증가. 뼈 녹여서 증가. 그러면 혈액 내의 양이 증가하겠죠. 이렇게 증가하면 또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조절할 거.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오케이? 신장, 뼈, 소장. 오케이. 그래서 칼슘과 인의 조절까지. 그러니까 왜 메타볼리즘에서 칼슘과 이제 인의 조절까지 얘기했는지는 한번 곱씹어서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무기질 이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2학기,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요. 조금 뭐 비대면으로 아쉬움이 있거나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 그런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좀 감안해 주시고, 그래도 또 대면 수업으로 4주간 만나면서 수업을 할 수 있어서 그나마 좀 중요한 파트 부분은 전달을 더 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